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철학관에 가서 예전에 상담을 했더니 사주에 오행 중에 수가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나 목이 없다는데 이런 이제 질문을 받아본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시간에는 수가 부족하신 분들, 아니면 사주에 그 오행 중에 그 수가 없으신 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분들께 수가 충족이 되려면 어떤 개운법을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영상이니까 참고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는 밤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계절로는 겨울입니다. 네, 추워요. 겨울은, 그죠? 네, 그리고 지혜, 그리고 활동성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지혜롭다, 활동성, 이것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또 반대로 휴식도 같이 취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수라는 게 없으면, 수가 없는 분들은 쉽게 지치고 피곤함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수가 강해야 활동을 해도 피곤함이 없는데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지친다. 네. 그리고 일복이 많아요. 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겠죠. 예,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요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뒤에 또 일이 또 기다리고. 네. 그래서 우리가 난 왜 이렇게 어디 가나 일복이 터졌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한번 수가 없는지 확인을, 아니면 수가 또 다른 오행에 비해 오행 중에 수가 좀 부족한지 그걸 따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남들에 비해 수가 없으신 분들이나 부족하신 분들은 많은 거예요. 똑같이 띵뛰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숨 돌리고 나면 괜찮은데 나는 주저앉아서 몇 분을 쉬고도 그냥 계속 헥헥 거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고 남들보다 많이 지치고, 그리고 폐활량도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너무 피곤하거나 지치면 오히려 막 잠이 깊이 안 들죠. 불면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가 사주에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사회생활 하는데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게 뭐냐, 싫고 좋음이 너무 뚜렷해요. 예, 얼굴에 표가 나도록. 예, 딱 직장 상사가 너 이거 해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벌써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표정이 굳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싫은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말도 안 걸고 저 사람이 어떠한 나한테 이제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기 싫은 그 표가 얼굴에 다 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남들에게 들킨다는 게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거든요. 왜냐면 내 마음은 감추고 있어야 되거든. 싫은 거, 좋은 거, 이런 걸 너무 뚜렷하게 남들에게 밝힌다. 이거는 일단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사주에 수가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은 내가 좀 감춰야 되겠구나. 그럼 아무래도 인간 세상 살아갈 적에 사람들과 부딪힘에 있어서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다. 외골수죠. 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한 곳만 쳐다보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거예요. 직장 상사한테 싸바싸바도 하고 좀 어떤 승진 같은 것도 하려면 굽힐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본인 판단에 아닌 거면 그냥 끝까지 잡아 끌어가지고 또 이건 아닌데 왜 기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네,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다. 물론 때로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조금은 물러서서 남들과 의견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이 극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딱 확실하게 돼 있는 성향이 강하다. 네. 뭐든 우리가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짬뽕 먹고 싶다 하면 짬뽕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 자, 장깨를 부릴 줄 몰라요. 무조건 나한테 주어진 일은 끝까지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남한테 미룰지도 몰라. 그냥 내 일이니까 내가 감수하고, 장깨를 못 부리니까 어떠한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아 그래 내가 수긍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책임적인 부분에서 또 감수하고 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암기 능력이나 숫자 계산 능력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수가 사주에 아마도 들었나 봐요. 좀 이렇게 암기하는 거나 요런 거는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가 없는 분들, 이제 수가 없으면 사주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뭐 집에도 풍수로 인해서 개운하는 것처럼 수가 없으신 분들이나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도 개운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다 보면 부족한 건 채워지면 돼요. 근데 뭐든 너무 넘쳐 흐르면 안 좋습니다. 항상 평범하고 그 균형만 잘 이루면 인생 살아가시는데 어려움 없이 모자람 없이 요게 채워지고 저게 채워지고 하나하나씩 균일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운법으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검은색, 네, 그리고 숫자로는 1, 6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집의 비밀번호나 통장 비밀번호 또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는 1, 6을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내가 뭐 집 계약을 한다거나 뭐 이사 날짜를 택할 때 1, 6에 해당하는 날짜 단 1, 6인데 더군다나 여기에 나를 상생해주는 그런 날이 포함이 돼 있으면 더 좋겠죠. 이 부분은 일반적인 분들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무속인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1, 6에 해당되는 날짜에 내가 이사를 가도 나쁜 일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방향을 따지면 북쪽 방향을 택하셔야 본인들께는 좋은 생애 기운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층수를 보면 아파트도 뭐 높은 층에 가서 사시는 분이 좋아요? 아니면 저층에 사세요? 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수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낮은 층, 저층에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수분 섭취를 자주자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네. 이건 간단한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자, 팁을 드리자면 텀블러 요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검정색이 아까 좋다고 했죠? 검정색 텀블러에 물을 담아서 수시로 물을 마신다.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커피도 검정색이죠? 그러면 커피도 자주 섭취하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커피에는 뭐 다른 거 이제 안 타는 거, 설탕 단맛을 타거나 그런 거 아니고 아주 연한 커피를 시원하게 해서 자주 섭취하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또 운동을 권해드리자면 물에 관련한 수영이 좋겠죠. 네, 수영을 자주자주 운동으로 택하시면 본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가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한테는 질병을 얘기해 드리자면 신장, 콩팥, 뭐 비뇨기 요쪽으로도 건강에 무리가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몸에 좋은 걸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네. 병이라는 걸 꼭 뭐 걸리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미리 예방을 하면 예를 들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뼈가 부러질 거 삐끗만 해도 다행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정말 악의 상황까지 안 가고도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혈압 쪽인 부분,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뭐 피가 찌꺼기가 껴가지고 잘 안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혈압, 고혈압 뭐 이런 고혈압 질환 이쪽도 잘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개운법을 또 얘기를 해드리면 여행을 갈 거예요. 여행을 가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되냐? 수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워터파크를 여행을 가겠습니다. 네, 바다나 강이나 계곡. 네, 수가 없는데 산으로 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바다, 강, 계곡, 워터파크 이런 쪽에 공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께 개운, 좋은 기운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평소에 집에 있으면서 취미 생활을 뭘 할까요? 그럼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를 보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선생님, 저는 무슨 색깔이 또 잘 어울려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자, 서예를 추천을 드릴게요. 또 그림 그리기, 그리고 요가나 명상의 시간. 나만이 이제, 뭐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요가, 뭐 운동을 하면서 나만의 이제 시간을 갖는 게 본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개운법을 써서 부족한 부분을 자꾸만 채워 가시다 보면, 하나하나씩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뭔가의 완성체가 생기겠죠. 네. 제가 명화당 처녀보살은 항상 그래. 뭔가 사람이 사주에 맞게끔 그게 넘쳐나면 그 순간 잘못되는 거예요. 항상 적당한 거. 네. 균형이 맞게. 네. 우리가 막 성형 수술을 예를 들어 했어. 근데 막 쌍과 풀을 너무 진하게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예, 이런 오행의 조합도 균등하게만 조합이 돼 있으면 모자란 건 채워주고 또 과한 건 없애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이런 이제 사주에도 개운법이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연, 월, 일, 시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가 부족하고 없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취미생활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말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실 때 봉사활동 많이 하세요. 네, 내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거. 내가 예를 들어 꽃꽂이를 잘해. 그러면 그 재능을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그런 계기 말고 내 능력을 남들에게 내 능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본인들에겐 이 또한 개운법이 됩니다. 예, 이렇게 아픈 데를 제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아픈 데를 긁어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또 공부를 하는 걸 또 하게 돼요. 이제 저는 그 영점을 보는 제자라, 뭐 신령님 전에 신령님, 천지신령님, 오늘도 우리 신도님들, 또 구덴트 영상 보시는 애청자분들, 뭐 큰 걱정 근심 없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게끔 해주세요. 이런 기도, 예, 그런 맥락을 이제 가고는 있는데, 시대가 또 변하면 저 또한 또 변해야 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과 눈 위치가 또 맞춰지니까 앞으로 더 이런 부분도 더 많이 참고하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목이 없는 사주, 그리고 목이 부족한 사주의 분들, 이분들께서는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또 그에 반해 개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리는 그 성향에 대해서 여기 이제 얘기를 듣고 난 여기에 몇 개가 포함이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행에 뭐가, 사주에서 오행 중에 뭐가 빠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목이 없거나 부족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꼭 개운법을 쓰셔서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또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좀 어려움이 있었거나 좀 불편함이 있었더라고 하면 이런 개운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생각을 합니다. 자, 목은요, 일단 계절로 따지면 봄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아침을 뜻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따졌을 때는 어린 그 소년 소녀 그 시절이에요. 네. 한창 이제 뭐 활기가 넘쳐 흐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자, 목이 없거나 부족하신 분들은 자, 보통 어떤 성향이 있냐? 남들이 봤을 때 정이 없다. 정이 없다. 좀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사람은 인간미가 없다. 주위 사람들한테 넌 왜 그렇게 인간미가 없냐? 아우, 쟤는 왜 저렇게 정이 없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한 번쯤이라도 아니면 자주 들으시는 분들 잘 오행을 한번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목이 부족하거나 없는 분들은 중요한 건 남에게는 되게 냉정하고 냉철하고 그리고 때로는 또 싸납게 막 대하지만 중요한 건 내 가족에게만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배려하고 내가 손해보는 입장이에요. 예, 내 가족은 만 생각하면 꿈뻑 그냥 죽는 거예요. 남들에게만 이렇게 냉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 가족들에겐 지극정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실 때 남들에게 저 사람 참 이기적이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해주고 뒤통수 맞는다 이런 얘기도 이제 포함이 되지 항상 이기적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몇 번 잘해주고도 때론 남한테 난 왜 이렇게 인덕이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사주에 목이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혼자만의 생각이 많고, 네. 그리고 성격이 밝지 않을 수가 있어. 이게 뭐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과, 뭐, 세상에 대한 원망, 남 탓하는 거, 요런 성향이 좀 강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밖에 나왔네. 근데 날씨가 비가 와. 그럼 보통, 비가 오면 오려나 보다 이렇게 가야 되나? 왜 오늘 날씨는 또 비가 오고 난리야? 왜 이렇게 짜증나? 비가 오니까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과 관계가 자꾸만 생겨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제일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운 자체, 흐름을 바꾸려면 여러분, 제일 1번은 긍정적인 생각이 1번입니다. 네. 내가 암만 좋은 옷을 입고, 뭐, 지갑에 돈이 많고, 뭐, 보통 돈으로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즐겁지 아니하고 이 속에 그냥 수꼼댕이 같은 근심 걱정이 쌓여있고 막 부정적인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은 밝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즐거운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지금 불행하더라도 예전에 그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내가 예를 들어 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면 난 뭐를 할 거고 항상 좋은 생각을 이렇게 펼치시면 여러분들께는 모든 분들께는 이게 개운법이에요. 제일 1번이 이거예요. 솔직히. 네. 자, 그리고 목이 없으신 분들, 부족하신 분들께 이제 성향, 가지고 있는 성향. 남들 앞에 굳이 나란 존재를 알고 싶지 않아. 그냥 항상 없는 듯 있는 듯. 내 존재가 들춰나는 게 싫다라는 거죠. 어떤 무리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도 그냥 쟤는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추진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내 성과가 잘 위에 상사나 동료들에게도 별로 인정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재미가 없지. 인간 세상이. 열심히 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칭찬받는데 나한테 누가 좋은 소리 한마디 안 하네? 갔다가 일은 아주 계속 맡겨대면서 남들이 그 결과물은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제 흐름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남 탓을 하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도 변하셔야 됩니다. 왜?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데도 본인이 남들에게 드러나는 걸 싫어해서 자꾸만 숨으려고만 하니까 그 암만 재주가 좋고 능력이 좋아도 내 능력으로 갖다가 이뤄낸 것도 남들한테 다 뺏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도전 정신이 약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추진력이 약하다. 추진력이 약하다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빨리 결과물이 안 나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 포기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시작을 밭에다 씨를 뿌리면 그게 농작물이 자라나는 데는 그 동안에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데 이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 막 호들호들 뛴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니면 말어, 딴 거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걸로 또 이동 변동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목이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에게는 일을 자주 변동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역마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나쁘게 표현을 하면 끈기가 없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회성이 자꾸 떨어지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 처리를 막 여러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건강 쪽으로 보면 관절, 척추, 그러니까 이제 뼈대죠. 저도 이제 점을 보다 보면 그건 이제 오행으로 따져서 점을 본 기억은 아니에요. 왜냐면 공부를 정확히 했던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점을 보다 보면 나이 드신 분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보면 건강적으로 허리가 안 좋거나 척추 관련해서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실 일이 있고 뭐 이렇게 점사가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안 그래도 제가 올해 허리 시술했는데 겨울에 또 한번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0점으로 봐도 그런 점사가 나올 때도 있는데 오행에 목이 부족하거나 이제 없으신 분들은 관절, 척추 뭔가 이제 지탱해 주는 게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뼈 관절, 뼈 쪽 관련해서 약하시다. 뭐 여기 이제 목 디스크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겠죠. 허리 디스크. 그리고 간이나 췌장 쪽으로도 병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이 없으시거나 부족하신 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드릴 개운법. 자, 제일 첫 번째 어떤 개운법, 이 마음가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의 그 본인의 의지, 마음가짐이 제일 1번이 되셔야 됩니다.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그 위에 뭐를 얹어도 정말 아름답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노력과 내 마음가짐, 그거를 일단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집에서 화분, 뭐 집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도 조그만 화분은 기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분 키우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화분을 잘 가꿔서, 정말 죽이지 않고, 진짜 때깔도 곱고 깔끔하고 꽃도 피고 그리고 식물이 막 자라가지고 한 뿌리 두 뿌리 막 여러 가지 이제 줄기도 막 여러 개가 생기고 이렇게 잘 이쁘게 키워주시면 목이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에겐 소원이 하나씩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운법으로 인내심을 기르시라고 화분을 키우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귀찮아서 안 할래요.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시려면 사람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내력을 투자를 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또한,
혼자만 있으시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방에서 자꾸만 가다 놓지 마시고 이 방문을 열어서 여러 바깥의 그 공기도 마셔보시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보고 대외 활동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부분인데요. 색깔 부분, 초록색, 초록색에 관해 녹색 요런 거, 아이들도 어린 시절부터 그 방의 인테리어 벽지 색깔을 초록색이나 녹색 관련한 그 비슷한 계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벽지 인테리어. 그리고 이불 같은 것도 초록색, 녹색 괜찮습니다. 파스텔 톤 쪽으로 생각만 해도 이쁘고 푸근하고 왠지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색깔을 이제 응용을 하시면 돼요. 스카프를 초록색을 쓰셔도 되고, 양말 초록색은 좀 신고 나가시면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으니까 속옷을 이 색깔을 또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 기운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집에다가 나무 사진, 그리고 그림, 이런 걸 이제 걸어 두시면 이것도 내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목의 기운을 보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부족한 건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자꾸만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면 시간만 그냥 보내시게 되는 거니까, 이런 이제 개운법을 쓰셔서 여러분들께 부족한 건 채우시면 충분히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동쪽 방향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을 짓거나 하실 때 현관을 동쪽으로 내시고요. 문을. 그리고 창문도 동쪽으로 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현관문 동쪽으로 내고 창문도 동쪽으로 내잖아요. 그렇듯 이상적인 방향이 동쪽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행을 간다 마음 먹었을 때 동쪽 방향,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동쪽으로 여행을 가시는 것도 이제 이분들께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 기운이 강한 지역에 거주를 하시면 돼요. 서울 지역으로 보면 송파, 송파도 되고, 그리고 잠실, 요쪽 지역, 목 기운이 강한 지역에 가서 살면 부족하신 분들에게 생의 기운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띠가 있어. 범띠, 그리고 토끼띠, 인, 묘죠? 그러면 요 두 띠는 목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이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호랑이띠랑 토끼띠를 만나시면 기운이 또 생을 해줍니다. 참 이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생해주는 기운들이 되게 많은데 소소한 거예요, 솔직히. 근데도 모르면 영원토록 그냥 덮어두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시고 또 제가 준비한 영상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을 안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명화당 처녀보살이 준비한 영상 보시고 충족을 하셔서 목이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 또한 또 여러분들도 행복하셔야 되니까 하나하나씩 채우셔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또 뭔가 남들에게 마음의 상처 받는 일 없이 평범하게 무해무탈하게 살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이제 뉴스에도 보니까, 독감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감기 진짜 조심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또 덥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산에 가면, 여름 한복을 입어야 하나? 가을 한복을 입어야 하나? 저도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실 때 꼭 얇은 잠바라도 하나씩 챙겨 다니시길 권해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내 사주에 태어난 그러니까 연, 월, 일, 시를 따졌을 때 부족한 오행, 뭐든지 이 오행은 균등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금이 모자라, 물이 모자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금이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 네, 이분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은 결실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완성, 네, 그리고 정의. 이제 금이 강하면 승부욕이 강하다 이런 의미의 금이 있으면 어떤 이제 일에 대한 추진력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자존심도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이제 금이 없거나 부족하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어떤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쟤는 왜 저렇게 성격이 뜨뜻미지근한 게 우유부단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해.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니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몇십 년 남편이랑 결혼해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은 아이고 우리 남편이 저렇게 줏대가 없어요. 그죠? 성격이 왜 저렇게 우유부단한지 모르겠어? 네, 그럼 한번 또 따져보세요. 네, 금이 없는지 부족한지를.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남들에겐 호인 소리 들어도 내 가정에는 좀 불편한 성격이죠. 네, 그렇죠. 남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시작은 좋은데 뒷심이 약하다. 네. 나무가 자라서 자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꽃도 마찬가지죠. 봉오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꽃이 만발이 활짝 펴야지 결실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듯 이제 금이 부족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추진은 하되 결실이 없다. 네. 그러면 이 일을 추진하는데 시간 들여, 돈 들여, 내 공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낭비, 뭔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가 만족이 되지 않고 자꾸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겪으실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 또 뒷심이 약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나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이렇게 말은 해놓고 약속을 못 지켰어. 그러면 자꾸만 신뢰를 잃게 되겠죠. 이건 따라오는 거죠. 뒷심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나 그래서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좀 뭐 사장님을 한다거나 좀 위의 역할을 어떤 군중을 이끌어가는 분들 중에 이렇게 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뢰를 잃거나 그리고 또 지적을 많이 당하거나 원망의 소리를 많이 들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은 노력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하긴 하는데 뒷심이 약하기 때문에 결과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네, 미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잘해요. 네. 말로는 그렇죠. 네. 결실이 부족하고 마무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겠죠. 뭔가를 해보려는 욕구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고 구설에 휘말리고 시비가 붙고 이게 이제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별력이 부족하거나 일단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구분을 짓거나 그 믿음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시작해보자 이런 성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실패를 계속 맛보다 보니까 그러면 또 요거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걸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물 모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요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똑같은 걸 싫어해요. 어떤 분들은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에서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어.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금이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이런 똑같은 일상을 오래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화무쌍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테크에 관해서는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을 잘 모른다. 네. 그래서 굳이 어디다가 뭐 투기하고 투자, 다른 사람이 뭘 해서 돈을 벌었대? 다른 사람 얘기예요, 그거는. 예, 여기에 해당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정의감이나 의리가 부족하다고 또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내 주위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친구, 내 마음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롭겠죠. 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금이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에게는 동업을 제가 이제 권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만한 친구가 없고 한데 동업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작은 좋아도 끝이 안 좋을 수가 있고 뭔가 금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떠한 지혜를 새겨서 헤쳐나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길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이 부족하신 분들, 없으신 분들, 이분들을 이제 개운법을 보자면, 색은 흰색, 백색, 요런 이제 계열이죠. 그리고 방향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4, 9. 자, 이렇게 이제 4, 9, 이걸 이제 가르쳐 드렸잖아. 그러면 핸드폰 번호,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 통장 번호, 집 현관 비밀번호에 사용하셔도 다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핸드폰 메인 화면에 번호를, 넣고 다녀도 돼요. 항상 나를 이제 수호해준다. 나한테 모자라는 부분이고, 핸드폰은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니까, 4, 9, 여기다 이제 새기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것 또한 이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그 개운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운기가 상승할 때가 계절로 따지면 가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죠. 이 금이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가을을 시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추진을 할 때 이동 변동을 갖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거나 이런 이제 절기상 가을을 택하시면 돼요. 네, 시간은 저녁 시간을 뜻합니다. 네. 자, 이분들, 그리고 자, 벽지 인테리어 할 때 제가 흰색이나 백색이 좋다고 했으니까 저도 여기 법당 안에 그 흰색 약간 흰색 계통이죠. 벽지 계통을 흰색 계통을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진이나 그림을 집에다 걸어 놓으시거나 영업장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니면 내 사무실이나 이렇게 이제 사진이나 그림으로 바위 그려져 있는 거, 네, 바위나 돌 이런 그림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관이나 방문, 그리고 아니면 내가 장사하는 터전의 문, 거기에 종소리 나는, 종이죠, 종. 문 열고 닫을 때마다 종이 딸랑딸랑 소리 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께는 개운법이 됩니다. 이 금이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께는 금기운 보완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는 방향 서쪽, 그 현관문이나 창문을 서쪽으로 내시면 이것 또한 보완책이 됩니다. 여행을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 자, 내가 살고 있는 데서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몸에 액세서리를 지니실 때 금, 24K 금을 지니시면 좋습니다. 팔찌나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셔도 되고 금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몸에 지니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이 많은 사람, 자 이제 띠로 봤을 때 금이니까 원숭이띠, 닭띠가 있겠죠. 부족하신 분들은 원숭이띠나 닭띠를 만나시면 됩니다. 또 이게 이제 이렇게 따지면 저랑 또 이 띠로 따지면 상충이 닿고 원진이 닿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따지자면 복잡해지니까 일단 오행에 금이 부족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채우려면 원숭이띠랑 닭띠를 만나시면 된다. 요걸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밥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우리가 맛있게 먹고 나서도 배불러 죽겠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적당히 맛있게 먹고 하면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적당한 게 좋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뭔가 모자라면 채워서 평균적으로만 딱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남들 부럽지 않게, 또 제일 이제 힘든 게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 선생님 저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직장에서 이렇게 쓸데없이 구설을 타야 되고 정말 억울하잖아요. 잘못도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행적인 부분도 채워를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인간관계에서 또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금전적인 부분도 또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금이 부족하고 없으신 분들 이런 개운법 쓰셔서 하나하나 또 고쳐 나가시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래서 좀 나아진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 날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네. 벌써 음력 9월입니다. 세월이 진짜 빨라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이 울긋불긋 들고 또 이제 또 추석도 지났고 또 금세 겨울이 오겠죠? 그죠? 네. 그 세월은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민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민년 시작하실 때, 나 올해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빌었을 거예요. 그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가 이민년 시작했을 때 원했던 그 소원들 다 이루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